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2024년 3월 모의고사 22번 지문입니다. 주제문을 보시게 되면 다중언어 사용자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반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다중언어 사용자라는 거는 뭐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어와 뭐 한국어를 같이 한다든지 그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그 언어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고 반응한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글이 전개가 될지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또 비록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좀 극단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라고 얘기를 해요. 멀티링결 원래 이게 다중언어의라는 뜻인데 어가 붙으면서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다중언어 사용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중언어 사용자는 꽤나 문자 그대로 어떻게 느낄까요?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feel 같은 감각동사는 differently 말고 different 형용사를 받아주긴 하는데 여기서는 ly를 붙였네요. 충분히 different 형용사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다중언어 사용자는 문자 그대로 다르게 느낍니다. 무엇에 대해서? 사람들, 사건들,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대요. when 뭐 할 때, 분사구문이네요. 사용할 때 한 가지 언어와 다른 언어, 랭귀지가 생략이 됐네. 한 가지 언어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될 때 사람들이나 사건들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다르게 느낄 수 있대요. 아무래도 하나의 언어만 사용하게 되면 그 언어적인 관점으로만 무엇을 바라보긴 하겠지만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The likelihood of being rattled 라고 표현하네요. 이러한 가능성인데요. 어떤 가능성? 수동으로 나왔죠? 당황하게 될 가능성. 무엇에 의해서요? curse words는 뭐 나쁜 말이잖아요. 욕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욕이나 금기된 말들에 의해서 당황하게 될 가능성은 changes across 굉장히 다양합니다. native and second language네. 뭐 모국어라고 할까요? 모국어와 제2외국어에서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우리 모국어로 어떤 욕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말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나 뭐 이런 말을 하게 된다면 뭐 그게 뭐 대수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영어로 막 이런 말을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쵸? F로 시작하는 거. 막 이런 말을 욕으로 하게 되면 친구들끼리 저는 굉장히 당황하게 될 수 있어요. 아니 저 새끼는 저게 무슨 뜻인 줄 알고 저러는 건가?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욕이나 뭐 금기시되는 말들에 의해서 당황하게 될 가능성은 정말 다양합니다. 모국어로 느낄 때와 제2외국어로 느낄 때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연중에 영어로 욕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듣게 되면은 저는 다중언어 사용자이기 때문에 아니 저게 무슨 뜻인 줄 알고 저런 말을 쓰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네. 아마 저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국어로 하게 되는 욕을 듣는다면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당황하지 않지만 영어로 사용하는 욕을 하게 되면 전 너무 당황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speakers, 화자들인데요.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는 화자들은 not only 뭐 할 뿐만 아니라 보고할 뿐만 아니라 느낀다고 좀 다르게 느낀다고 보고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문장에서 differently로 썼는데 여긴 또 형용사로 썼죠.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좀 다르게 느낀다라고 보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들도 가지게 된대요. 다른 생리학적 반응들을 갖게 된대요. 다른 생리학적 반응들을 가진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어로 욕을 들었을 때 저는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생리학적 반응도 저는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뭐 화가 난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다가가서 그게 무슨 뜻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대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their minds 그들의 생각이라는 것도 가지게 될 건데요. 만들게 될 건데요. 다른
정서적으로 이끌리게 된 결정들을 만들 수도 있을 거다. 아, 저런 말을 쓰게 되면 내가 고쳐줘야 되겠어. 학생들한테 뭐 잘못된 표현을 쓰지 말도록 해야 되겠어. 이런 결정들을 내릴 수도 있겠죠. Across languages. 언어들에 따라서 다중언어 사용자들은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생리학적인 반응들도 다르고 다양한 결정들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The exact relationship, 정확한 관계는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 and languages. 여기가 between A고 and B 구조네요. 긍정적인 감정들과 부정적인 반응들 그리고 뭐 사이에서 언어 사이에서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예요. 언어들과 부정적 긍정적 감정들 사이에서의 정확한 관계라는 것은 당연히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다른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어로 된 욕을 들었을 때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양하겠습니다. For some, 누군가에게 있어서 제2외국어라는 것은 carries, 가지게 됩니다. 더 긍정적인 함의를 가지게 된대요. 아, 지금요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를 받아주고 있잖아요. 문장삽입 괜찮겠네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제2외국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2외국어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자유, 기회, 경제적인 행복, 그리고 탈출과 관련이 있대요. 무엇으로의 도피? 박해로부터 도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모국어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가난과 역경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민을 갔거든요. 제가 아는 분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민을 가게 되면 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핀란드로 이민을 갔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잘 살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에게 있어서 핀란드어라는 제2외국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유, 기회, 경제적인 행복, 그리고 박해로부터의 도피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 뭐 모국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때를 의미할 수도 있고 역경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대의 경우가 적용이 돼요. 아,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반대니까 부정적인 의미와 관련이 돼 있겠죠. 제2외국어는 뭐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Post Immigration Challenges라고 얘기를 하네요. Post는 뭐뭐 이후에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mmigration이니까 이민하고 나서 이민 이후에 역경들, 차별, 그리고 밀접한 관계들의 부족, 그걸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이민을 갔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제2외국어가 영어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고 차별을 받을 수도 있겠고 가까운 관계가 부족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울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있어서 제2외국어는 긍정적인 개념을 가져다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대요. 반면에 모국어라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가족, 친구, 그리고 부모의 사랑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더라. 제가 유튜브를 종종 보다 보면요. 아리랑 그 노래가 나오는 걸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댓글들을 보니까 이민 가신 분들께서 아리랑을 들으니 눈물이 난다 뭐 이런 댓글을 제가 본 적도 있거든요. 아마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딘가로 이민을 갔었을 때 참 제2외국어라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자신의 모국어를 들었을 때 뭐 고향에 대한 사랑이나 뭐 본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를 그리워하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2외국어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어떻다? 전부 다 다르다. 다양하게 느낄 수 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인 행복을 가져다 준 언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차별적인 언어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나라에서 이민을 간 나라에서 잘 적응을 했을 때 혹은 잘 적응을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And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다.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더라는 건 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이걸 극단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콤마 해빙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대로 잘 나오네요. 섞여 있는 건데 긍정적인 경험들과 부정적인 경험들에 섞여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분사 구문이었군요. 무엇과 관련이 된 ED의 단수명사 그 언어 하나하나 뭐 제2외국어라고 할까요? 제2외국어와 관련이 되어 있는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을 둘 다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말하면서 끝나요. 그러게 이 다중언어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언어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마다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욕을 들었을 때 아니면 뭐 제2외국어로 욕을 들었을 때나 그리고 뭐 한국어로 욕을 들었을 때도 느낌이 다를 수 있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도 있을 것이다. 중립적인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끝났던 게 23번 지문입니다. 그 다음은 24번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문을 제가 적어놨어요. 집단을 형성하려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집단을 형성하려는 인간의 본능. 이게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말이 나올 거거든요.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 집단에서 벗어나게 된, 집단에서 쫓겨나게 된 거를 사회적인 죽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 소속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만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회학자 BH라는 분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뭐가 있어? 이는 MC 제곱이다 라는 공식이 사회과학에 있다면 여러분 이는 MC 제곱이다 라는 그 공식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리학의 공식인데요. 굉장히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사회과학에 이렇게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게 있다면 it would be 이러한 공식이겠죠. SD가 PD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SD가 더 크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다음 문장 사회적인 죽음이 더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현재 분사 썼어요. then 뭐보다 물리적인 죽음보다 약자를 이렇게 쓴 거구나. SD 또 physical death PD 또 이렇게 표현했네. 물리적으로 죽는 것보다 사회적인 죽음이 더 공포스러울 것이다. 그래 맞아요. 집단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쫓겨나게 되면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체적인 죽음보다 사회적인 죽음, 집단으로부터 쫓겨났던 것이 훨씬 더 무서울 수 있겠죠. This is why 그래서 because로 바꿨을 수 없죠. 우리는 느낍니다. deeply 엄청나게 공포감을 느껴요. 과거 분사예요. when 뭐 할 때 새로운 생각이 도전하게 될 때 어떠한 생각들 여기서 once는 ideas겠네요. They have become part of identity. 무엇의 일부가 되었었냐면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였었던 생각들에 도전하게 될 때 굉장히 무서울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은 아마 우리가 잘 확립해 놓은 사회적인 정체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새로운 사상이 그 사회적인 정체성에 도전하거나 그 사회적인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느껴진대요. 조금 더 자세하게요. For some ideas 어떤 생각들과 관련해서 그 생각들은 뭐냐면 주격관계대명사 맞죠? The ones that identify us as members of a group. 그렇지. 인식하던 생각들인데 우리를 집단의 구성원들로서 인식하던 그런 생각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보자면
우리는 reason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reason이 지금 동사로 나왔죠. 판단하다 라는 뜻이네요. 우리는 개인으로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서 판단하는 것이다? 부족의 한 구성원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뭔 줄 알겠습니까?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회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죠. 우리는 한 집단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것을 잘 갖추고 있다. 그걸 의미하게 되겠죠. We want to seem trustworthy. 우리는 이런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신뢰감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reputation management. 평판 관리라는 것. 무엇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평판 관리라는 것은 여기가 주어의 새로운 문장 종종 override라고 하네요. 우리 override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뭔가 어디에 타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뭐보다 더 중요하다, 더 우선시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신뢰심이 있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평판을 관리하는 것은 뭐보다 더 중요해요? 다른 염려거리들, 심지어 우리의 도덕성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게 죄송합니다. 모탈리티군요. 어우, 나 모랄리티로 봤네. 미안. 죽음이죠, 죽음. 나 요걸로 봤어요. 도덕성으로 봤네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다 진짜. 그치? 큰일 날 뻔했어. 우리의 죽음보다는 다른 염려거리들보다 평판 관리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각해 봐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평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사람이 어떤 집단이나 무리에서 쫓겨나게 되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죽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사람과 같이 다니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양치기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치기 소년 같은 경우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그를 무시를 했죠. 그에게 생겨난 결과는 바로 자신의 모든 양떼가 늑대에게 잡아먹힌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죽음, 다른 관심사들보다 신뢰심 있는 사람으로서 집단에게 여겨지는 것, 집단에게 좋게 여겨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죽는 것은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this is not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비이성적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human 혼자 있는 인간인데 이 세상에 혼자 있는 인간은 마주하게 되겠지 많은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하지만 being alone 혼자 있는 것은 어디에? 이 세상에 모 이전에 현대 시기 이전에 혼자 있게 됐다라는 것은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맞죠? 현대 세상 이전에 이 세상에 혼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거의 분명히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A death sentence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형 선고였을 것이다. 그래, 선생님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평판 관리를 못해도 되지 않나요? 아 진짜?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평판 관리를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너 혼자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요. 너 혼자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근대 세상 이전에 혼자 있는 것은 사형 선고를 의미했었을걸? 왜냐면 근대 세상 이전이니까는 과감하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석기 시대라든지 공룡이 살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 혼자 사람이 다니게 되면은
그건 곧 죽음을 의미했을 거예요. 맞죠? 야생에 사람이 혼자 있다? 그건 죽음이더라.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으로서 평판을 관리를 잘 해야만 사회적으로 올바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전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면 아마 너는 사회적으로 죽을 거고 문자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So, 따라서 we carry with us. 지금 여기는 carry의 목적어가 저기 뒤에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다녀요?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carry의 목적어가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선천적인 욕구가 있대요. To form groups, 집단을 형성하려는 선천적인 욕구. 투부정사 생략. 집단에 참여하려는 선천적인 욕구. 그리고 유지하려는 그러한 집단들에서 살아가려는 선천적인 욕구도 있고 반대하려는 욕구도 있더라. 다른 집단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욕구도 있더라. 그러네. 우리는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생명체예요. 혼자 생활한다? 그 수많은 어려움 어떻게 헤쳐나가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집단을 형성하고 집단에 참여하고 집단에 소속이 되고 다른 집단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선천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But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identify 하게 된다면 그러한 것들을 인식하게 된다면 여기서 그러한 것들은 요걸 의미하게 되겠네요. 다른 집단들을 알아차리게 된다면 여러분은 시작하겠죠. favoring us라고 표현하네요. 투부정사 당연히 되겠고요. 여기서 favor는 선호하다 라는 뜻, 밑에 보면 편들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집단들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집단을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다른 집단을 반대하고 배척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 집단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집단을 만나게 되면 우리 집단을 먼저 챙기려고 할 거예요. So much so that 정말 많이 챙기게 되어서 given a choice 선택권을 받게 된다면 분사구문이고 여기서는 분사구문이겠죠. 뭐뭐를 받게 된다면 선택권을 받게 된다면 between 뭐와 뭐 사이에서 결과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That favors 더 좋아하는 건데 양쪽의 집단들을 더 많이 선호했을 때 나오는 결과와 좀 특이한 구조죠. Between A and B가 아니라 Between A or B 이렇게 쓰였습니다. 뭐 사실 둘 중에 하나 뭐 이런 계열이 아니라 뭐 그러한 것들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and를 말고 or로 지금 잡은 거죠. 어떤 선택권을 받으면 두 가지의 집단에게 다 유리한 결과와 됐습니까? 두 집단에게 유리한 결과. 여기서 두 집단이라는 건 나의 집단과 다른 집단이겠죠. 나의 집단과 다른 집단, 이 두 집단들에게 유리한 결과와 또 이러한 결과인데 여기서 원은 앞에 있는 outcome을 받아주겠어요. That favors both much less라고 얘기를 하네요. 또 어떤 결과? 훨씬 덜 유리하게 되는 결과인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or 뒤에 있는 one that favors both much less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리하긴 한 결과인데요. 어떻게? 두 집단에게 훨씬 덜 유리하게 될 수 있는 결과래요. 두 집단 모두에게 덜 유리한 결과. 그럼 여기서 덜 유리한 결과라는 것은 아마 한쪽 집단을 더 편들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 하지만 여전히 favors
유리하게 되겠죠. 여러분의 집단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결과, 누구보다? 그들의 집단보다 여러분의 집단을 훨씬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때 됐습니까? 선택권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집단 모두에게 유리한 거냐, 아니면 덜 유리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집단에게 더 유리한 결과, 이렇게 선택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That's the one we'll pick. 그게 바로 이거일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게 될 결과죠. 그러면 제 생각에 우리가 선택하게 될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집단에게 더 선호가 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집단은 배척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문장에서 봤었을 때 당연히 우리의 집단을 더 선호하게 될 거야. 다른 집단보다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더 선호하게 되겠지. 그래서 두 집단에게 유리한 결과냐, 아니면 두 집단에게 덜 유리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집단을 유리하게 하는 결과를 선택할 것이다. 왜냐면 사람이란 자신의 집단, 사회적 소속, 그거를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집단에게 좋은 결과를 끼치는 선택권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가 24번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이란 것은 사회적인 생물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집단에 참여하려고 하고, 집단에 머무르려고 하고, 다른 집단을 배척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었죠. 두 집단에게 모두 유리하게 할 거냐, 아니면 두 집단에게 덜 유리할 수 있어. 근데 우리의 집단을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집단을 더 유리하게 하는 결과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리는 사회적인 생명체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끝나는 지문이었었죠. 24번 지문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문장이 꼬인다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었을 때 둘 다 유리하게 할 거냐, 둘 다 유리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집단을 더 유리하게 할 거냐, 그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의 집단을 더 유리하게 하겠죠. 이렇게 말하면서 끝나는 게 24번 지문이었습니다. 어때요? 작년 여러분 고2 때 봤던 모의고사보다 난이도가 올라갔나?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 건 맞긴 하지만 막 어렵지는 않아요. 충분히 잘 소화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는 지금이 오후 2시가 다 돼가고 있네요. 저는 이제 24번, 29번은 다음번에 촬영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계속해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변형 문제 당당하게 맞이해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